사면 안 되는 시계 탑3. 물론 무조건 사지 말아야 하는 시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저는 모든 시계가 누군가에게는 선택받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 시계 좋다 싫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객관적으로 경계하고 재고해봐야 할 이유가 있는 시계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서만 가격이 이상한 시계들.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산 시계, 다른 사람들은 절반에 혹은 반의 반도 안 하는 가격에 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예는 글라이신으로 들겠습니다. 글라이신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먼저 한국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정가는 268만원, 지금은 특별히 할인을 해서 187만 6천원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진짜 268만원에 할인 없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매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지금 할인폭이 크니까 또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구매하실 거란 말이에요. 해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죠. 애쉬포드에 들어가 봤습니다. 699달러. 심지어 이것도 지금 비싼 상태예요. 저는 올해만도 500달러 근처에 판매하는 거를 드물지 않게 봤습니다. 어쨌든 100보 물러나서 100만원은 안 합니다. 애쉬포드가 공식 딜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다시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 와서 글라이신 에어맨 파스텔 모델 281만원, 그나마 지금은 할인 기간이라 196만 7천원. 그럼 공식으로 취급하는 노몬워치라는 사이트에 가볼게요. 아무 할인 없이 128만원, 심지어 실제 결제까지 가면은 무료 DHL 배송에 사은품들이 추가되고 가격도 자동 할인이 적용되어서 122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이거는 제가 최저가를 찾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본 거고요. 비밀 같은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여기서 많이들 구매를 하십니다. 저는 글라이신 에어맨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가격 대비 품질이 굉장히 조악하지만 저는 외형과 감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에어맨을 지금까지 무려 3번이나 구매했고요. 빈티지 제품까지 진짜 구매를 고려해봤을 정도로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가격 차이도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구매자의 선택이고 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거는 혜택이니까 돈을 조금 더 지불하더라도 누군가는 선택할 만한 옵션이겠죠. 글라이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이 한국에 런칭을 하면서 당연히 비용도 들어가고 운용도 해야 되니까 괴리가 있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차이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정보 비대칭, 잘 알지 못해서 구매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거기 때문에 어떤 시계를 사던지 구글에 한 5분 정도만 검색을 먼저 해보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 뒤에 판단은 알아서 하되 일단은 선택지를 충분히 알고 판단을 해야겠죠. 두 번째, 카피인 듯 아닌 듯, 또 헤리티지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혹하는 시계들이요. 우리의 예산은 당연히 한정되어 있고 멋진 시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항상 생기죠. 이거는 운명 같은 거죠. 그럼 그럴 때 아예 대놓고 카피한 시계들을 저렴하게 사는 거, 그 시계에 리스펙을 가질 수는 없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그게 즐거움이라면 깔리는 전제가 뭐여야 하냐면 그게 카피캣임을 알고 재미로 맛을 보려고 사야 한다는 거죠. 대놓고 카피한 시계는 그 카피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도 산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자기가 알아서 한 건데 알고도 오히려 저렴하게 즐기는 놀잇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잇감이어야죠.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카피 아닌 것 같은데, 헤리티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면은 또 너무 미안하지만 니바다 그랜첸,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안탁틱과 뎁스마스터 이 두 모델을 보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원래 있던 것인 듯 은근히 다르게 만들어서 아닌 척을 하지만 당연히 익스플로러랑 썸머저블 아니에요. 저는 이 모델들을 싫어하지 않아요. 1016 모티브 시계들 잘 없잖아요. 그걸 시계 어느 정도 만드는 브랜드가 만들어서 선택지를 늘려주겠다는데 싫을 건 없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합리화하기가 너무 쉬워요. 다른 대놓고 카피캣과 마찬가지로 갈망을 해결할 수 없는 시계지만 여전히 그렇지만 마치 그럴 수 있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또 F77 같은 모델도 원래 니바다의 이름으로 생산한 적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결국 특정 모델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니바다도 알 거예요. 니바다 직원들이 옛날 시계에서 이 모델을 찾았을 때 니바다가 이런 디자인을 생산한 적이 있다는 걸 알아냈을 때 어땠을까요? 단순히 이 모델 예쁜데 복각해볼까? 였을까요? 아니면은 로야로크다, 유레카 였을까요? 명분이 생겼을 뿐이지 로야로크를 만든 거죠. 이건 비단 니바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티소의 PRX 모델도 비슷한 맥락에서는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RX는 좋은 시계고 저도 추천을 많이 했죠. 70년대 C스타를 복각한 거 맞죠?
맞지만 그게 명분이 되어주고 아닌 척하기 쉬워질 뿐이지 사실 어떤 트렌드에 탑승하려고 내놓은 건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래 존재했던 모델이라니까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덧붙였던 얘기는 오토매틱 모델의 와플 다이얼은 무언가를 따라하려는 의도가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거를 70년대 C스타의 복각으로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 PRX 자체로 보려면 쿼츠 모델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항상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브랜드 티소나 니바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시계들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흥미롭게 생각해요. 그런데 확실히 알 건 알고 내가 뭘 바라고 사는 거냐, 어떤 걸 기대하고 사는 거냐, 그거를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사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건데요, 부색 맞추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시계, 이런 거를 되게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필드워치만 편애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미적 취향도 라이프 스타일도 거기에 딱 맞아요. 근데 그런 것만 모으다 보니까 컬렉션에 다양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그래프 같은 것도 하나 찾아보고 드레스워치도 하나 찾아봅니다. 그러면 그 시계들 샀을 때 정말 좋아할 수 있을까요? 잘 찰까요? 남들이 보면 너 그런 것만 모으지 말고 이런 것도 하나 차보지 그러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냥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거 모으는 게 나았겠죠? 모든 종류의 시계를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되려 멋없는 일일 수 있다고 봐요. 필드워치, 다이버워치, 파일럿워치, 드레스워치, 소재도 옐골, 로골, 화골, 플래티넘, 브론즈, 스틸, 실버, 색깔은 말할 것도 없죠. 끝도 없습니다.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하는 거고 그 선택의 과정이 시계에서 가장 큰 유의 중에 하나니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접니다. 제가 이번 주에 했던 고민입니다. 갑자기 마크 11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옛날부터 사고는 싶었지만 이게 이 시계가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거든요. 그 허접한 시계를 1000만 원 넘는 돈을 주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포기하게 됐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는 또 사고 싶더라고요. 시계가 좀 허접하더라도 손목에 올렸을 때 그 어떤 고급 시계보다도 더 멋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어렵게 결론을 내렸는데 갑자기 네비 806 같은 것도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어울리는 짝을 찾아주고 싶어진 거죠.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얘네 두 개만 있는 것도 이상해. 한 12구짜리 빈티지 컬렉션을 아예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고 펠리칸 케이스 있죠. 그 펠리칸 케이스 그 국내 만들어주는 곳을 알아보다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원했던 거는 마크 하나뿐인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12개가 되네? 이 짝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 구색 맞추고 싶은 마음이 되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 시계가 멋져 보이는가? 이것만이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을 벗어나는 다른 생각에 현혹돼서 시계를 구매하는 거 경계하면은 진짜 내 취향이 담기고 하나하나 손목에 올렸을 때 기쁘고 그런 멋진 컬렉션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지금까지 보신 거면 끝까지 다 보셨네요. 우리는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자잘한 실패들이야 경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도 그런 자잘한 실패들을 그렇게 지금 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필요하게 너무 큰 지출을 하고 또 그걸 후회하는, 지금 와서도 후회하는 것들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